어제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문의 남자들 법정에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 그런데요, 이성윤 서울지검장만 기소에 반대했다. 한 10명 정도 간부가 모여서 논의했는데 이성윤 지검장 혼자 반대했다는 거죠. 전 정권 수사팀 교체 앞두고 윤 총장 주재 주례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90분간 간부들과 의견을 나눠서 결정했는데 그래서 기소를 결정했죠. 여기 보시면 기소된 분 얼굴들이 나오죠. 한병도, 백원우, 박경철,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그동안 참 검찰 수사 관련해서 많이 등장했던 인물들인데 전부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검찰,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조사 오늘 출석할 예정입니다. 10시 정도로 예정돼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기소 반대 이성윤 소신인가 외압인가. 어제 이제 간부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 기소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선거 개입 등 놓고 수사팀과 대립, 검찰 외부와 상의 의혹 제기도.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수사와 관련된 소신 때문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이유가 있는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절차적 방어권 주장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떤 뭐 혹시 외부와 무슨 뭐 상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과거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수사의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제 이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뭐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거 너무 마이웨이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지금 맞서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표님께서는 윤석열 총장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총장은 뭐 검사의 길을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고난 검사다.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 내 직분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과거 그랬잖아요. 사람에 충성하면 그게 조폭 깡패지 어떻게 검사냐. 나는 법과 원칙에 충성한다 했으니까. 예. 자기가 수사한 거는 그러니까 이번 13명 기소한 거는 한마디로 예.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예. 경찰이 짜고 울산 시장 선거를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을 매수하고 상대 당을 수사시키고 여러 가지 정황이 공약을 또 청와대에서 짜는데 지원해주고 했다는 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무 수사진들이 다음 달 3일 날로 바뀌거든요. 그 전에 기소까지 해서 손을 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샅샅이 남겨둬서 이거를 수사를 하다가 또 중지고 나면 또 특검을 간든지 또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수사받는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예측한 길로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지금 윤 총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의 생각은 본인만 알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윤석열 총장 그리고 기타 그 수사팀이 순수하게 수사만을 한 건 아니다라는 의심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 뭐 그 원래 갖춰진 직분, 원래 주어진 직분이 수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가 섞여 있으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검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들은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성윤 지검장이 얘기한 대로 이성윤 지검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의자들을 관련된 피의자들 다
놓지도 않고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기소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기소를 반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도 여러 가지 검찰이 무리한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적받아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그 지적받아야 될 부분 뒤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에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 말씀하고 싶은 게 이성윤 지검장이 반대했다는 이거가 보도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내부 회의가 일단은 반대했을 때 뭔가 터무니없이 막 윽박지로 아이고 안 한답니다. 이게 아니고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러겠죠. 검찰 조사를 얘기를 했겠죠. 검찰 수사입니다. 검찰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 소환 없이 기소한다. 계속 지금 그런 일이 생겨요. 정경심 교수부터 해가지고 최강욱 비서관, 지금 이제 항운하 전 경찰청장까지, 지방청장까지 이례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거의 다 조사를 다 한 후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절차거든요. 와서 설사 잘못한 거 맞고 범죄가 맞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변명을 들어보고 기소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또 옆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은 오히려 검찰이 좀 그 시간 2월 3일이라는 시간 아니면 청문회 시간 또 아니면 인사 발표 난 날 그 시간적 기준으로 보면 그게 검찰이 오히려 저는 더 사적 감정이나 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와 내용이 좀 있는 것 관련해서 이 같아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일반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뭐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럼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소환에 응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대충 기소하자.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오히려 절차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인 교수님은 다음 기사가 있는데 그것까지 마저 보고 나서 발언기 드릴게요. 그런 과정에 또 이 한 가지 모습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상황이거든요. 보세요. 다음 기사입니다. 성렬이 형이라고 부르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전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박형철을 읍참마속했다.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졌어요. 검찰 하루에 2번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무마 의혹,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2가지로 다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검찰 주변에서는 윤 총장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박 전 비서관을 읍참마속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윤 총장과 박 전 비서관은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같이 고초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렬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랍니다. 굉장히 사적으로는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2번의 기소가 어제 있었던 거군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을 기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강하다. 뭐 이렇게 해석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 교수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박형철 비서관과 또 우리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워낙 좋았던 관계였었고 또 고초도 함께 겪었기 때문에 사실 사사로운 정이 끌릴 수 있죠. 근데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읍참마속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사로운 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박형철 비서관까지도 포함해서 기소를 한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 피의자들 물론 소환 조사해야죠. 소환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소를 하는 것이 저도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뭐 소환을 갖다가 했을 때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세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자꾸 연기를 하거나 또 불합리하게 안 나오시거나 또 건강상의 이유, 일정상의 이유 이러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안 나오시거나 혹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서 어저께 이광철 비서관께서도 출두하시면서 나 안 나왔던 게 아니다. 나 분명히 등기로 뭐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했는데 답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답변을 했는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민들 시각에서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사실은 우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법무부 장관이 와서 그리고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해서 수사 관계자들 전부 바꿨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수사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의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대검의 간부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수구위에서 기소를 했던 것은 정말 당연한 결과이고 또 이렇게 해야만이 읍참마속이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법에 대한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시각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읍참마속만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공범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기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구형을 할 때 과연 어떻게 구형이 되느냐.
그리고 수사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예. 과연 협조를 했느냐, 부인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영상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보시죠. 임종석 양반 새끼야! 저희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종석 무슨 양반은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이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오늘날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조사 후에 나오는 길에 필요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두 가지 질문만 좀 받아주세요. 홍철호 수장에게 네,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